네, 북한의 중대 제안을 둘러싸고 남북 관계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신년 초만 해도 남북 사이에 화해 무드가 형성되는 듯 했는데요.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에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네, 실제로 통일이 되면 득실은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그리고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통일은 대박이다 고 얘기하기 전에 오늘 나온 것부터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서 자신들이 했던 중대 제안, 상호 비방 중지, 군사훈련 중지, 이런 중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믿을 수, 아직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부를 했는데 오늘 다시 또 자기네가 먼저 이제 실천 행동을 먼저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해외 순방 중에 오히려 안보 태세에 만전을 가하라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믿을 수 없다 이런 것 같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 예, 맞습니다. 북한이 지금 실천적 행동을 하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것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입장에서는 최근 장성택 여파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불안한 상황 자체를 좀 개선해가지고 좀 돌파하기 위한 그런 북한의 좀 진정성이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북한이 의도대로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발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북한이 이렇게 말보다는 구체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이런 조치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구체적인 행동까지도 이어질 것 같습니까 앞으로? 저는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은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말로는 북한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비핵화 문제라든지 과거에 북한에도 도발했던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라든지 이런 게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자, 최근에 북한의 지금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북한의 위장 평화 전술 또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과거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신년사에서 북측에서 남북관계 분위기 개선이라는 그런 김정은 제1비서가 주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속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북한의 진정성과 구체적인 행동 조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실무회담을 제안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홍 센터장님,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통일은 대박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해갖고서 상당히 반향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씀은 북한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분위기 개선이라는 말을 언급한 직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신년 모드에서 남북 양측이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보인 것은 잘하면 올해는 남북관계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맞았습니다. 이것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다는 측면과 작년 취임할 때부터 평화적인 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 기조로 내세웠다는 측면에서는 국정 기조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측면에서 올해에 대한 남북 관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조 박사님도 약간 통일이 좀 현실성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받아들인다는 측면인가요? 어떻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국정 과제 중에서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통일이 과거의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과제를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 자체는 한국을 다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좀 변수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통일이 되면 이 여러 가지 세금 부담 때문에 통일 혹시 쪽박이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야기하면서 통일에 대한 어떤 실천 의지, 통일이 실제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말씀하신 걸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동의입니다. 대박이다. 차근차근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죠.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은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제 이익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통일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당장 우리가 통일에 따른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 비용이라면 어떤 거죠? 여러 가지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의 지금 삶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다음에 남북한 경제력 격차만 하더라도 지금 40배 정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북한 주민들의 어떤 삶을 우리가 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따른 어떤 비용이 좀 발생할 것 같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경제적 이익, 비경제적 이익 이제
그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비용 자체가 우리가 하나의 좀 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의 그 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또 우리 통일이 되면 오히려 비용보다는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자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비용과 이익 자체를 비교했을 때 이익이 비용보다는 엄청나게 큰 규모이기 때문에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 센터장님이 좀 표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제 경제적 이익이 있고 비경제적 이익이 있군요. 예. 통일로 인한 그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편익을 예. 본다 그러면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남북 간 분단과 대결로 인해서 국방비라든지 외교비라든지 이러한 그 분단 관리 비용이 많이 예. 있습니다. 예. 이런 비용이 이제 많이 절감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국가 재정의 건전화 측면에서 보탬이 되고 또한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외에서 그 들어오는 그 차입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채 규모가 약 한 4,100억 원 정도, 네. 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예. 여기서 0.2%포인트만 인하된다 그러면 연간 약 한 8,700억 원을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북한 통합되면 북한 지역 경제 재건을 위한 내수 경기 활성화 그리고 인구가 7,500만, 8천만 명으로 됨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생깁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고 또 한편으로 비경제적 측면에서도 국가 신인도 제고라든지 우리가 스포츠 강국 지난번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북한이 금 4개, 동 2개를 더 땄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5위를 했지만 더욱 확고한 5위를 지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스포츠 강국으로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통일이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살펴봤는데, 자, 조 박사님, 통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예, 통일 비용은 이제 추산하는 학자에 따라서 또 그다음 통일 비용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그다음에 통일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기간에 따라 가지고 천차만별입니다. 네. 적게는 500억 달러에서 많게는 5억 달러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통일 비용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의 최소한 삶의 수준을 우리 한국 수준으로 맞춘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비용이 될 것인지 거기에는 먹는 문제 있을 거고 입는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복지 정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추산을 해보니까 연간 약 한 30조 원 조금 넘는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최소한 통일됐을 때 한 10년 정도까지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우리 수준까지 맞춰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약 한 320조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예. 320조 정도 들어간다. 10년 동안요. 예, 예. 홍 센터장님께서 쓰신 논문을 보니까 말이죠. 이제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통일로 얻는 장기 이익이 1,2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7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하신 겁니까? 예, 통일 후에 이제 남북한이 경제 개발을 함에 따라 과거 북한 지역의 성장이 과거 우리의 남한의 성장 추세를 따른다고 가정한다면 예. 1인당 북한 지역 주민들의 국민 소득을 1만 달러 하는데 약 한 18년 정도 소요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 가정한다 그러면 통일 비용은 약 한 경제 재건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위기 관리 비용 측면에서 한 7천억 달러가 들어가지만 통일 편익은 그보다 훨씬 한 1,200억 달러가 더 많은 약 한 8,350억 달러가 되는데 이것을 연별로 나누어 본다 그러면 약 한 연간 71억 달러, 우리 예. 돈으로 약 한 7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이것은 2014년 우리 국가 예산의 약 한 2% 그리고 서울시 예산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결국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10년 후에는 현재 국가 예산의 2.2%, 서울시 예산의 약 한 3분의 1 정도에 되는 추가적인 통일 편익이 발생하고 예. 통일 비용은 일정 기간 동안 투자되는 비용 개념이지만 통일 편익은 성수 효과라든지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통일 편익이 경제적 통일 비용보다는 훨씬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조 박사님, 통일이 되면, 물론 이제 뭐 통일이 된 그 통일 한국에서도 이제 뭐 안보비는 이제 뭐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보다 한 21조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분단 자체가 이
됨으로써 우리가 부담해야 될 국방비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연간 한 34조 원 정도 되고 북한이 한 1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 국방비 자체는 남북한이 긴장이 되면 갈수록 연간 이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한 8%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통일이 되면 국방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방비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 국방비 증가율 자체는 저는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들어가는 국방비도 최소한 뭐 한 3분의 2 정도 수준까지는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 자체가 그만큼 수십조 원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예. 북한에 있는 관광시설에 우리가 4조를 투입을 하면은 연간 40조 원을 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통일로 인한 관광 수입이 통일 그 투자한 비용 대비 약 10배 이상 될 거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네.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서 동수독 같은 경우는 통일 이전에 약 한 1,400만 명의 동독에 대한 새로운 관광객이 통일 이후 20년 뒤에는 그게 2배 되는 한 3천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동독 같은 경우는 통일 이전부터 외국인들이 갈 수 있었지만 북한은 지금 동토의 땅, 언둔의 나라, 소위 말해서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의 관광객이 2006년도에 600만 명에서 지금부터 약 한 7년 지난 2013년 쟁작년에 1200만 명, 2배로 늘었습니다. 네. 이런 추세를 간다 그러면 지금보다 10년 뒤에는 약 한 2배 내지 2.5배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리고 금강산 관광지역에 투자한 돈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약 한 5억 달러, 그리고 이것이 북한 이제 8개도의 골고루 관광 지역을 관광 특구로 개발한다 그러면 약 한 4억 달러가 40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40억 달러를 투자해서 약 400억 달러 그 투자 비용 대비 10배 이상의 관광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저도 뭐 통일이 되면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지만 그중에 관광이 굉장히 좀 경제적 효과를 많이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는 북한도 뭐 많이 가봐서 백두산, 묘양산 해가지고 다 가봤는데 북한이 그동안 이렇게 이 자연적으로 보존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 북한이 적극적 관광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어떤 그 관광객 어떤 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 묘양산을 봤을 때 세계 이런 곳이 없다 이렇게 좀 칭찬을 많이 극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많이 통일되면 우리가 관광을 좀 활용해가지고 충분한 효과가 있다. 다만 지금의 북한이 관광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지만 관광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아직까지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마식령 스키장이 북한이 최근에 김정은에서 개장은 했지만 관광객들이 안 가거든요. 마식령 스키장까지 가려고 하면 평양까지 비행기 타고 가야 되죠. 평양에서 다시 육로를 해가지고 7시간 이상 가야만이 스키장까지 가는데 관광객이 가는 도중에 지쳐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반 시설에 대한 것들을 갖추면 충분한 통일 이후에는 관광의 효과, 관광의 대박 이렇게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2050년 그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한번 좀 뭐 36년 뒤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됐을 때는 인구가 8천만 명 가까이 이제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요. 경제 성장 GDP는 4조 지금 700억에서 6조대로 이제 올라서면서 세계 8위가 되는 걸로, 스포츠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림픽에서 5위 이내 이렇게 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은 아니겠죠? 저는 오히려 좀 더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통일이 되면 인구가 한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8천만 명 정도 되면 최소한 내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라는 서민 경쟁이 많이 어려운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새로운 활기를 찾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계 지금 GDP가 8위로 되어 있는데 의외로 저는 통일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최소한 한 10% 이상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5위 이내까지도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일부 어떤 학자에서는 통일 한국이 전 세계 3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통일을 우리가 잘만 준비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세계의 한 3위 이내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통일이 뭐 이처럼 우리에게 대박인 요소가 많긴 합니다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일이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런 효과를 내기 전에 우리가 다 쪽박을 차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실제로 일반인이나 관련 전문가들은 비용 부담을 좀 꺼리고 있다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 11월 달 전문가 100여 명과 그 일반인 약 한 850명을 대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숫자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숫자가 네. 많아서 좀 보시기가 어려울 예. 것 같은데요. 통일 비용 부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군요. 예.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 부담하고 싶지 않다 또는 연 1만 원 이하를 부담하고 싶다. 그리고 연간 한 10만 원 이하를 부담하고 싶다는 게 전체의 약 한 85%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가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적지만 그리고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들 가운데 전문가나 일반인 모두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필요성, 국익의 보탬이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당신이 얼마나 부담하겠냐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란 말은 월 10,000원도 안 됩니다. 네. 이건 결국 한 달에 우리가 커피 2잔도 마시지 않겠다는 그 마시는 비용만큼도 하지 않겠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그만큼 통일의 긍정적인 효과와 내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까지 통일에 대해서 약간 거부적인 거부감이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 네. 국민들 보면 이제 통일 비용을 막상 부담하겠다는 비중이 좀 낮은 걸로 나오는데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통일이 되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족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측면은 잘 고려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뭐 피부에 와닿지 않는 예, 피부에 와닿지 측면이 않아요. 근데 있지 실제적으로 않습니까? 통일이 되면 바로 이게 뭐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삶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어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이 일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엄청난 지금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다음 예. 통일이 되면 이런 실업자 개발에 따른 어떤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 결국은 일을 통해서 또 우리 가족들의 어떤 삶을 또 부유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60대, 70대 우리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실제로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인 지금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도 저는 통일이 되면 북한 가가지고 북한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그분들의 노하우 새로운 또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까지 다 고려한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 설문조사를 새롭게 한다고 그러면 통일 비용을 최소한 연간 뭐 10만 원 이상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응답 비율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홍순직 센터장님은 뭐 통일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통일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면 통일 이전에 남북한 경제적 격차를 완화시키고 특히 그를 위해서는 비정치적인 분야 예. 남북한 인도적 지원 확대라든지 남북 경협 확대를 통해서 만약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 지역 주민들이 남한이나 한국이 아닌 중국을 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 민심 사로잡기 예. 그런 게 필요하고 남북 경협 활성화를 통해서 남북한 경제적 격차 완화 다시 말해서 남북 경협을 위한 투자 비용은 결국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통일 비용을 사전적으로 분산 투자한다 이런 개념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조봉현 연구위원님은 예,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인데 그 중에 하나는 남북과의 이질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예. 쪽의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북과를 계속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우리 내에서도 통일 문제에도 남남 갈등이 심각하거든요. 네. 이런 것도 좀 통합시켜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통일 자체가 실제 우리의 어떤 한국 경제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 결집해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자,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그리고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